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르비텍 그동안의 어떤 이슈들과 함께 주가의 흐름들을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 다양한 종목들 업로드 해드리고 있는데요.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현재 텔레그램 무료 공부방입니다. 이렇게 실시간 뉴스나 이슈들 이런 부분들도 공유도 해드리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데 도움되시라고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도 하나 두 개씩 올려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올려드린 종목은 이렇게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서 결산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수익 난 것도 있고 손실로 마감된 이런 이제 종목들도 있죠. 최근에 이제 두 자릿수 상승 파동을 좀 보였던 종목들이 금강절강하고 한국선제, KCT 이 정도가 좀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지난 이제 9월 9일에 올려드렸었던 이제 금강철강이라는 이러한 종목이 되겠고, 검색식 포착 종목, 종목명 기준가, 그리고 3단계 매수 신호 발생이라는 이런 이제 양식으로 해서 저희가 관심 종목을 올려드리는데, 9월 9일이 바로 이날이거든요. 화요일 날 4,400원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나서 하루 만에 23%의 상승 파동이 연출이 됐던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는 종목들은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반드시 이 3단계 신호가 뜨는 종목들만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전에 또 올려드렸던 이제 8월 29일에 올려드렸던 이제 한국선제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8월 29일이면 이날이거든요. 8월 29일 금요일 날 3,470원에 관심 종목 올려드리고 나서 3일 정도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이후에 이제 5,050원까지 상승 파동이 나왔죠. 중요한 건 역시나 이제 8월 29일 올려드린 날에도 이렇게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뽑아서 공부방에 올려드렸던 겁니다. 물론 저희가 올려드리는 종목들이 100% 다 수익이 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손실 나는 종목들도 있죠. 다만 이제 수익 날 수 있는 어떤 확률적인 부분들이 높은 부분이니까, 단기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면 검색식 포착 종목들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에 링크가 이렇게 하나 나와 있죠.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주식과 정렬을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하나 나옵니다.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간단하게 체크해 주신 다음에 여기 공부방 입장하기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르비텍이 이제 3%대 상승 흐름들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난 이제 6월 달에 한 차례 주가가 크게 급등한 이후에는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는 이제 상황이고, 현재는 방향성이 이제 하방이죠.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으로 좀 전환되려면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리면서 주가가 좀 올라오는 흐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현재 보이지는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어떤 시장 분위기를 좀 보게 되면 오늘 코스피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1% 상승 흐름들을 보였고, 거래대금은 13조 7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발생이 됐는데, 자, 중요한 건 오늘 코스피 상승 종목을 보면 298 종목이고 하락 종목이 571 종목으로 하락 종목이 약 2배 가까이 많죠. 자, 지수는 상승을 했는데 하락한 종목이 더 많다라는 건 대부분의 어떤 거래 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특정 종목이나 특정 섹터에 집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히려 그냥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0.1% 정도 하락 마감이 됐는데, 거래 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2조 1천억 원 정도의 거래 대금이 발생이 됐고, SK 하이닉스가 약 2조 원 가까이 거래 대금이 발생이 됐죠. 두 종목만 약 한 4조 원 정도 거래 대금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 코덱스 레버리지가 6천억 원,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6,300억 원 정도의 거래량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5천억 원 이상의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이 한 6종목 정도 되는데, 이 종목들 6종목에서만 거래대금이 한 6조 원 정도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시장 거래대금의 약 한 절반 정도가 이 6종목에서 지금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쏠림 현상이 있었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 자, 오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 7% 넘게 상승을 했는데, 자, 이러면서 오늘 이제 원전주들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좀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덕분에 이제 오르비텍도 오늘 3% 상승하는 흐름들을 나타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이제 고점이 계속해서 좀 낮아졌는데 이걸 오늘 돌파하는 그런 이제 양봉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서 거래량도 확실히 이 하락할 때 거래량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좀 더 늘어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추세 전환을 하는 그런 일단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오늘 상승이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을 기점으로 추가적인 어떤 상승 흐름들, 반등 흐름들 더 가져가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전고점 돌파 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힘을 내게 되면 원전 이제 기자재 관련주들도 또는 원전 관련된 다른 종목들도 같이 좀 힘을 낼 수가 있겠죠. 최근 이제 한전기술도 거의 좀 답보 상태, 옆으로 그냥 거래량도 없고 옆으로 그냥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전 KPS나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이제 가격 조정 지금 거치고 있는데, 사실 여기도 이제 바닥이 어디다라고 딱 확인된 그런 이제 상황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죠.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고점이 계속해서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바닥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최근에 이제 3,500원대 기준으로 살짝 이탈했다가 회복이 되고 내려올 때 다시 지지가 되고 반등을 만들고 내려오다가 어제 이탈이 됐어요. 근데 오늘 또 회복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3,500원이라는 어떤 가격을 중심으로 상승과 하락 이런 어떤 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딱히 여기서 뭐 강력한 거래량이나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모습들이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바닥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크게 가져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3,500원대에서 가격을 좀 잘 지탱해 주면서 반전의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추가적인 조정을 통해서 좀 더 내려온 다음에 반등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주봉의 어떤 흐름들 보면 다행인 거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좀 하락 추세를 그려왔었는데, 올해 이제 상반기에 이 하락 추세를 상승으로 또는 어떤 이제 추세 전환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추세 전환이 됐다라는 건 이제 두 가지 추세를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가는 어떤 상승 추세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일정한 상승과 저점이 잡혀있는 이런 박스권 흐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은 추세를 전환해 놓은 상황이고, 이후에 이제 가격 조정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반등이 20주선 부근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20주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있죠. 여기가 지금 3,500원 구간인데 여기서 반등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밑에서 60주선 부근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이제 크게 보면 로봇 섹터도 최근 시장을 좀 주도했던 섹터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도 상당히 오늘 이제 강했던 하루였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신고가 종목이 나왔었고, 반면에 최근에 이제 원전주들은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고, 방산주들도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했었죠. 조선이나 이런 쪽도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그런 이제 모습이기는 한데, 오늘 이제 로봇주들이 많이 좀 내려왔어요. 최근에 이제 단기간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로봇주 쪽에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그 가운데 이제 여기서 이제 빠져나온 자금들이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옮겨 붙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방산 쪽, 그리고 원전 쪽, 이런 쪽으로 좀 순환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전도 최근에 좀 지지부진했었죠. 근데 오랜만에 이제 순환매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방산주도 최근에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오랜만에 순환매나 이런 것들이 한번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섹터 안에서 지금 자금들이 순환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로봇 쉬면 이제 그 쉰 자금들이 또 뭐 원전이나 방산 이런 쪽으로 가고, 또 원전이나 방산이 쉬면 이런 자금들이 또 바이오나 조선 이런 쪽으로 또 이동하고, 결국에 이 안에서 계속적인 어떤 순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 하나 정도는 그래도 포트에 가져가시는 게 저는 좀 바람직하다라고 보거든요. 언제 또 순환매가 넘어와서 이슈가 나와서 또 시장에서 흐름을 주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 내에서는 그래도 종목을 하나 정도는 가져가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전주들이 상승한 이유를 좀 찾아보게 되면, 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미국하고 영국하고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다 라는 소식이 졌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해서 원자력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부분들이 국내 원전주의 또 상승의 하나의 모멘텀이 됐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어떤 원전주들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원전 관련주들인 오클로나 뉴스케일 파워도 각각 15.68%, 7.57% 급등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협정의 핵심이 뭐냐면 원자력 프로젝트의 어떤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에 한 3, 4년 정도 걸렸는데 이걸 2년으로 대폭 단축하자. 이게 협정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제 오클로 주가가 이제 1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뉴스케일 파워도 어제 시장에서 7.57%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우라늄 관련주인 우라늄 에너지 10.95%, 그리고 우라늄 또 관련주인 카메코도 10% 정도 상승 흐름들을 보이면서 또 신고가 돌파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이제 미 증시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급상승을 하게 되면서 오늘 이제 국내 증시에서 수급이 또 원전주로 들어오는 하나의 또 계기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이제 EU에서도 최고 법원이 원전은 친환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대안이 없다. 유럽 주요국들 원전 유턴을 가속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유럽연합 최고 사법기관인 EU 사법재판소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했다라는 거죠. 그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EU의 원전 지원 사업이 재개되면서 이제 유럽의 어떤 주요국들의 원전 유턴의 속도가 좀 붙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지금 이제 원전이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지금 짓고 있는, 또는 앞으로는 또 지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유럽 같은 경우가 탈원전 정책을 펼쳤던 이제 국가들이고, 근데 지금 그 탈원전을 뒤엎고 다시 이제 원전을 짓고 있는 상황이죠. 원래는 뭐 재생에너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지금 다시 원전을 짓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15년이 걸리고 지을 데도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뭐 키워야 된다, 이런 이제 발언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투심이 좀 꺾였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원전은 이제 필연적인 미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미래에 살 때는 A라든지, 그리고 자동차들도 대부분 다 전기차가 되겠죠. 이제는 뭐 휘발유차나 경유차 이런 거는 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어떤 UAM이나 아니면 우리 뭐 비행기들, 여객기들, 이런 것들도 아마 이제 전기로 가는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모든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소화하는 데는 사실 재생에너지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는 데는 사실 원전만한 게 현재까지는 없죠. 이 에너지원 밖에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모든 어떤 전자제품에 다 배터리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배터리나 이런 것들의 수요를 그 전기나 이런 것들을 감당하려면 사실 원전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제 유럽도 이렇게 이제 원전은 친환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 아리백도 원전을 포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리백 같은 경우는 이제 2050년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어떠한 그 에너지를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조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풍력 에너지나 이런 것들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글로벌 캠페인인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원전은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EU의 어떤 최고 법원이 원전은 친환경이다라고 한 만큼 향후에 어떤 이런 정책, 아리백에 원전이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라고 보고, 원래 이 아리백이 2014년도에 영국에서 시작된 그 캠페인인데, 영국도 지금 원전을 짓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MS나 뭐 이런 오픈 AI나 이런 데도 계속해서 원전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아리백에 원전이 포함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포함되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닐까. 왜냐하면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면 정책도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럽도 탈원전을 이야기하고 재생에너지로 가다가 결국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으니까 다시 원전으로 가듯이, 아리백이나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풍력과 태양광 이런 것들만 포함을 했지만 향후에는 원전도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을 어떤 주도하는 이제 주도 섹터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다만 최근에는 좀 쉬어가고 있지만 언제든지 또 시장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집중돼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원전주들은 지금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어떤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조정을 받을 때 한두 종목 정도는 이렇게 골고루 좀 포트에 편입을 해서 가는 게 저는 좀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자, 오르비텍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난 6월 달에 급등하고 나서 지금은 계속 조정이에요. 바닥을 좀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이게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이 안 되거든요. 977억짜리입니다. 스몰캡이죠. 외국인들 어떤 기관들 수급이 들어와서 이 종목을 끌어올린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최근에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연이어서 들어오고, 얼마 전에 또 20만 주 매도하고 나가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외국인들도 어떤 주가의 어떤 등락을 이용해서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지 투자의 관점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 들지는 않고요. 다만 이 종목이 이전에 이렇게 상한가를 가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한가는 우리가 이제 세력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상한가나 이런 것들은 세력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주가를 견인했던 어떤 주체는 이전에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주는데 거래량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들어왔던 어떤 주포 세력들이 이탈했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력은 올리면서도 매집을 하지만 내리면서도 매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평균 단가나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 매집이 되면 또 시세나 이런 것들을 붙여서 또 올려가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1차적으로는 한 3,500원대가 그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를 이탈해서 좀 더 내려온다 그러면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60주선의 어떤 구간이 근처가 될 수가 있겠죠. 한 2,000원대 중후반 정도? 2,000원대 한 2,700원대, 800원대가 되겠네요. 이런 자리가 이제 어떤 2차적인 좀 지지선으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나라고 보고, 여기서 돌리느냐 아니면 좀 더 밑에서 돌리느냐 뭐 그런 어떤 차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이제 주가가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점이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높아지는 게 좋습니다.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가는 종목들이 슈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오거든요. 상승 파동도 잘 나오고. 근데 아직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이 계속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반대예요.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하락 추세거든요. 이 흐름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나와줘야 이후에는 주가의 어떤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하게 연출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는 이 흐름에서도 벗어나지 못했고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도 크게 유입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그런 이제 시선을 유지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다만 이 흐름들을 좀 돌리고 나면, 여기서 돌리던 뭐 여기서 돌리던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방향성을 좀 돌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좀 더 탄력이 강하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매매 타이밍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르비텍의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또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뉴스나 이슈들도 공유해드리고 여러분들 공략할 만한 검색식 종목도 올려드리고 있는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은요, 주식과 정렬을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데 아래에 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가 있어요. 쭉 내려보시면 채널 구독자인지 여부 아닌지 여부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내용들 체크해 주신 다음에 여기 공부방 입장하기라고 있죠. 파란색 글씨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시면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런 검색식 포착 종목들도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